지워지질 않고 눈을 떠도 감아도 아른거리기만 해.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맘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스치듯이 내게 머문 그 눈빛이 내 전부를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안 되는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겨져 지워지질 않고 눈을 떠도 감아도 아른거리기만 해.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맘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 난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몇 번 본 적도 없는 널 계속 생각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또 하루가 져.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몇 번 본 적도 없는 널 내다가 그리다 보면 어느새 또 하루가 져. 너에게 가려버린 것 같아. 거리를 가득 메운 소음도 내다가 흐르는 적막한 도 모두 널 부르는 것만 같고 너에게 갇혀버린 것 같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오늘은 혼자 왔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할지 뭐 할지 고민 안 하고 오는 거. 오늘도 흘러가는 대로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심야 아이돌 생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더웠죠. 어제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야 아이돌 문자 번호는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닉네임이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저에게 여름에 관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 잘 견디나요? 저는 여름 그래도 나름 잘 견디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리고 뭐 여름에 밖에 돌아다닐 일이 또 없다 보니까 잘 견디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더위랑 추위를 둘 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당연히 뭐 다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여름 뭐 그냥 저는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 둘 중에 더 나은 건 비가 주룩주룩 와서 습한 날, 해가 정말 뜨거운데 피할 곳도 없는 날. 이거는 비 오는 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해가 정말 뜨거운데 피할 곳도 없으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답이 없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은 이게 정말 요즘 관점에서 좀 습해도 목이 건조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더울 때 하는 건 가만히 있는다. 샤워. 전 샤워하는 것 같아요. 더우면 바로 그냥 찬물로 샤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덥습니다. 여름에 땡기는 음식은 저는 여름에 빙수 땡기는 것 같고, 좀 몸이 허하고 이러면 삼계탕 이런 것도 좀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싶네요, 삼계탕. 그리고 여름 대표 음식 냉면에 대한 취향입니다. 물냉면 대 비빔냉면. 저는 무조건 물냉면. 저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초 겨자 넣지 않아요. 저는 평양냉면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지금 제가 평양냉면 좋아한다는 말에 맹물을 먹는다고 쓰셨어요. 맹물을 먹는다. 이거는 평양냉면에 대한 모독이에요. 진짜 화가 나네요, 제가. 진짜 화가 나네요. 와, 평양냉면을 먹는데 맹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평양냉면에 관한 좀 썰을 풀어드리자면,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처음에 정확히 평양냉면을 먹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석 씨 때문에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어요, 어릴 때.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죽고 싶냐고 했어요. 왜 이런 데를 날 데려왔냐 이러면서 제가 한 반절 정도 먹고 남겼죠. 근데 이 평양냉면을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먹었던 평양냉면이 내 평양냉면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을밀대 평양냉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곳이 이제 민석 씨가 제일 대중적인 맛이다. 자기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맹물 같은데 민석 씨가 자기는 이게 좀 짜다. 심지어. 그래서 이건 좀 육수가 센 편이다. 그래서 정말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3번 먹고 한 4번 먹고 5번 먹었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야, 나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제가 전화를 해서, 민석아, 나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 이래서 이제 제가 평양냉면의 길에 들어섰는데, 뭐 유명한 곳은 뭐 다 가봤죠. 뭐 필동면옥, 뭐 을지면옥, 그리고 옛날에 또 어디였더라? 청담면옥이었나? 거기도 있었고, 뭐 진미 평양냉면, 뭐 유명한 곳은 저도 다 찾아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여름 대표 냉면 취향은 전 무조건 물냉면,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양냉면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맹물이 아닙니다. 맹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세요. 자, 그리고 콩국수에 넣는 거, 소금 대 설탕. 설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예. 전라도 쪽에서는 거의 설탕을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설탕을 넣어서 먹었더니 이제 경상도 친구들은 왜 두유를 먹고 있냐 먹을 줄 모르네 이래서 저는 소금을 넣는 친구들한테 니네가 먹을 줄 모르는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근데 소금을 넣은 이게 좀 짭짤하면서 좀 고소한 평양 그 콩국수도 저는 또 먹을 땐 먹어요.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설탕을 넣어서 먹죠. 여름에 옷은 어쨌든 더우니까 반팔 대 햇빛 가리는 게 더 시원하다 긴팔. 원래는 타는 게 싫어서 긴팔을 입었는데 그래도 따지면 긴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햇빛에 있을 일이 별로 없고 차에서 바로 내려서 연습실 가고 하니까 반팔도 그냥 자주 입고 또 운동하러 갈 때는 그냥 나시도 입고 하는데 이게 제가 태닝을 시작한 이유가 반팔이나 여름에 이렇게 나시를 입으면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태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좀 원래는 좀 얇은 반팔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싫은 거 자다가 깼는데 더워서 땀 뻘뻘 상태인 거 대 자다가 더워서 깨는 거? 이거 둘 다 싫지 않나요? 어쨌든 둘 다 더워서 깨는 거랑 그냥 깼는데 내가 되게 굉장히 땀에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인 거다. 둘 다 싫지만 더워서 깨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그냥 잠이 깬 상태에서 덥구나를 느끼는 거랑 이 더움이 원인이 돼서 내가 잠에 깨면 굉장히 화가 나죠. 불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의 색은 무슨 색일까? 초록색 대 파란색. 내가 오늘 입은 옷 색깔이 이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란색을 고르겠습니다. 뭔가 여름에는 파란색 시원해 보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님께서 성규 오빠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콘서트, 뮤지컬 등등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손뽀뽀를 해주시던데 손뽀뽀가 성규 오빠의 공식 퇴장 인사가 된 계기가 있나요? 뭐 진짜 뽀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진짜 뽀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키스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생각나진 않습니다. 이거 말랑말랑 몰랑몰랑 규님께서 요즘 그림 연습하다가 계속 오빠 그리고 있어요. 잘생김을 그림에 담기에는 아직 제 실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하. 킹키부츠 연습 화이팅 하시고 김 건강하세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킹키부츠 이번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려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 심야 아이돌 이 머리띠 옆에 있죠. 이걸 쓰고 제가 추러스도 먹고 있고 촬영할 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그림, 와, 그림 연습을 저로 하시는군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쁘게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규 최고다, 김성규 멋있다, 김성규 사랑해님께서 아니 오빠 이 사진 무슨 일이죠? 불과 얼마 전에 심돌에서 민석 씨랑 쭈뼛쭈뼛 인생 네컷 찍던 게 생각나는데 이것은 프로 아이돌의 인생 네컷. 이 갭 차이에 엄청 웃었어요. 우리 이제 심돌에서도 이런 인생 네컷 하나 남겨봅시다. 이제 킹키부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때는 어떤 정확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라고 하죠. 좀 이런 포즈였으면 좋겠다. 부츠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부츠가 잘 보이는 컷 한 2컷 그리고 좀 귀엽게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열심히 또 제가
찍어봤죠 그때. 근데 이번에 킹키부츠 포스터를 찍고 느낀 게, 제가 저번 2년 전에 킹키부츠 할 때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때 정말 살이 많이 쪄 있더라고요. 그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해에 킹키부츠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법 슬림해서 더 부츠가 더 잘 보이지 않았나. 네. 아, 네 컷이요? 아, 찰칵 4번 주세요. 자, 하나, 네, 하나, 둘, 셋 셀프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민성규장님께서, 민성규? 오빠는 사우나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우나 후에 픽은 뭔가요? 바나나 우유 대 보리차 대 야쿠르트 대 맥주. 일단 저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렵다. 사우나 끝나고 바나나 우유도 좋긴 한데 보리차? 요즘에는 전 사우나 끝나고가 아니라 이제 사우나를 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사우나에서 음료수를 팝니다. 그래서 수박 주스를 사서 먹는데요. 여기 보기에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취향은, 여기 댓글에 설마 또 술은 아니겠지라고 규또 술 안 돼라고 계속 적어주고 계신데, 이 중에서 고르려면 그래도 맥주가 낫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추가됐다고요? 미에로 파이바, 컨피던스 커피 우유까지 추가됐다. 아, 미에로 파이바, 컨피던스, 안 먹고요. 커피 우유는 먹으면 먹는데, 삼각커피 우유 맛있죠. 맛있는데 그거 아세요? 커피보다 커피 우유에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몇 배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는 카페인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맥주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이 중에서 네. 선선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24살 인스피릿입니다. 우와, 제가 키운 채소 자랑하고 싶어요. 고기랑 싸 먹어도 샐러드로 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쌈채소 맛의 비결은 정말인가요? 인피니트 노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튼 타지 생활과 몸 쓰는 일로 인해 힘든 나날을 오빠 노래로 힘내고 있어요. 제가 기르는 채소들도 매일을 오빠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직접 이거 보내주셨어요. 농사 지은 채소. 우와, 너무 이 색깔이 맞아 이쁘네요, 채소가. 저희 인피니트 노래를 듣고 자란 채소들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채소들이 좋아하는 내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활기찬 게 좋으니까 Man in Love? 좀 활기차게, 운동할 때도 약간 Man in Love 들으면 뭔가 더 운동하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앞에 전주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오면 채소들이 나 열심히 자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47님, 오빠, 저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주관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뭘 결정하거나 할 때도 제 의견보다는 남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을 아끼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저한테 너무 거리 두는 거 아니냐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튼튼해져 보려고 운동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려고 하는데도
답답하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볼 때 주관도 뚜렷하고 담백하고 따뜻한 사람 같은데 그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째야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타고나는 게 답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주관이 뚜렷한 면에서는 분명히 뚜렷한 면이 있죠. 근데 저도 생각보다 뭐 결정할 때 남의 의견을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되게 그것도 좋아 뭐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아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거리 두는 거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저도 종종 오해를 받는 일이라서 저는 마음이 그렇지 않고 그냥 부끄럽고 좀 할 말도 없고 해서 말을 저도 아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저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지금 제가 킹키부츠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배우분들이 또 스태프분들이 그 전에 했던 분들이어서 지금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도 처음 킹키부츠 연습할 때는 음악 감독님께서 왜 이렇게 연습실 오면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목도 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쭈뼛쭈뼛 있냐. 그리고 다른 배우 이제 누나들도 형들도 왜 맨날 연습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해서 이렇게 나는 너가 우리한테 거리를 두는 줄 알았다고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제가 막 남들이랑 거리 두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제가 좀 부끄럼도 많고 처음에 낯도 가리고 저도 너무 목 풀고 싶고 누구보다 노래할 때 진심인데 너무 목 풀고 노래하는 스타일인데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직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기분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좀 약간 쭈구리처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때는 내가 뭔가 거리를 두려고 또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성격 자체가 조금 좀 부끄럼도 많고 이제 걱정이 많은 편이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같이 뭐 많은 분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럼 좀 용기가 생기니까. 근데 그게 어려우면 조금의 용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남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말해주세요. 귀엽게 말해주시면 다들 그래 이러면서 귀엽게 오해했다 이렇게 오해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얘기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7117번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말머리 심야 아이돌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마 여기 곡이 기가 막히네요. 이런 곡을 선곡을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저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MCR, My Chemical Romance, 그리고 더 유즈드, 맙소사. 네, 언더 프레셔 들을게요. 진짜 오랜만이다. 와.
keep coming up with love, but it's so slashed and torn. 네, 오늘은 저 혼자 왔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규에 미친 윤서님, 저희 집에 어제 공기청정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집안 곳곳에 오빠 액자 도배된 거 보고 어휴, 영광이네요. 연예인 집에 오고.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마도 여기가 오빠네 집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빠 사진이 워낙 많았어야지. 사실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엄마 아는 분이 오셨다가 아이고 아들이 참 잘생겼네 이러셨는데 본의 아니게 제 친오빠가 되어버린 성규 오빠. 참고로 저 7월 24일에 엄마랑 이모랑 다 같이 킹키부츠 보러 가요. 가족들 다 오빠 팬이거든요. 이모는 이번에 오빠 보러 미국에서 날아오셨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윤서씨. 아유, 참. 너무 고맙고요, 일단. 집에 제 사진이 얼마나 많았길래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집 구경 한번 하고 싶고. 일단 미국에서 오시는 우리 이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웃겼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면 윤서 씨 그리고 어머니, 이모 이렇게 같이 킹키부츠 보러 오시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윤서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킹키부츠 참 재밌는 뮤지컬이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공연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멀리서 또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윤서 가족님 킹키부츠 공연할 때 보아요. 감사합니다. 성규는 무서운 놀이기구 시로시로님. 네, 싫긴 하죠. 근데 제가 뭐 놀이기구 싫어라고 얘기하지 놀이기구 싫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놀이기구 시로시로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풍경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보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오빠는 예전에 혼자 여행해 본 적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가요? 그럼 한 번쯤 가볼 생각은 드시나요? 혼자 여행한 적 없고요. 혼자 여행을 할 생각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혼자 있으면 안 그래도 외롭고 이렇게 있는데 여행까지 가서 혼자 있으면 저는 더 외로워할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네 이러면서 이 좋은 걸 나 혼자 보고 있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가볼까도 했었는데 아직 가본 적도 없고 또 이제 뭔가 쉽게 아직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혼자 여행.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혼자 밥도 저는 밥은 혼자 잘 먹어요. 근데 거의 시켜 먹거나 아니면 식당 가서도 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시켜 먹고, 혼자 먹는 거는 사실 습관이 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혼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식당 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때는 서울에 친구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제 고향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서울에, 그 친구는 학교 생활하느라 바빴고 대학생이었고, 저도 이제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때 참 제 기억 속에 제가 혼자 있는데도 그때 거의 김밥을 먹었거든요. 돈 좀 아끼려고. 근데 어느 날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근데 혼자 먹기 좀 청승 맞아 보이지.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가 뭐 12년, 14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는 혼밥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고, 제가 레슨을 그때 받는 학원 옆에 감자탕 집에 혼자 갔는데, 빨리 먹고 가야지 하고 혼자 뼈 해장국을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뭐 다 친하게 지낸 사람이 그때 한 명도 없었는데, 얼굴은 누군지 아는 같은 학원 다니는 그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혼자 혼자는 좀 쑥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가면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댓글에 나는 혼자 마라탕에 꼬바로우까지 먹어. 강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먹는 건 뭐. 성규는 규요원님께서, 저는 오빠 사복 패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큼직하고 편안한 패션이랄까? 그나저나 오빠 옷장에 맨투맨이 몇 개인가요? 그리고 사복 보면 유독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던데, 오프라인 매장을 자주 가시나요? 쇼핑 유형도 궁금해요. 옷 고르는 법이나 쇼핑 팁 알려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브이로그로 옷방 투어라도 시켜주세요. 제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편안한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쇼핑을 자주 가지는 않아요. 제가 쇼핑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고, 이제 계절 바뀌었을 때 한번 가서 이제 좀 쇼핑하는 편인데,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갑니다. 입어보고 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로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고요. 쇼핑 유형이라는 게 있을까요? 쇼핑 유형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서 눈에 밟히는 걸 다시 한번 백스텝으로 가서 입어본다. 그리고 입어봤을 때 물어보죠.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누나랑 같이 쇼핑을 한 적도 있고, 매니저랑도 같이 가는데 어때? 이렇게 이상해? 정말 이상한 건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괜찮은데 이러면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 브이로그로, 그래요, 옷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치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디나 따랑행 쪽쪽쪽 님입니다. 유디나? 네. 안녕하세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친구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이 친구가 인스피릿인 거 알고부터 너무 친해지고 싶었고, 지금까지 7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수필 부분에 등단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책에 사인도 해준대요. 제 인생 첫 팬사는 인피니트였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친구가 그 주인공이 되게 생겼네요. 아무튼 그래도 제 친구 축하 한번 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그라들어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성규 오빠 입을 통해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I believe
수빈아, 나다. 네 친구 림유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둘 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너라도 멋진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다 고마워. 작가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네 말대로 나중에 유퀴즈 나와서 진수빈 자기님 이름으로 라스트 로미오 한번 쳐줘. 근데 말이야, 넘넘 축하는 하는데 제발 바쁜 척 그만하고 나 좀 만나줘. 우리 우정 얇고 길게 오래 가보자. 얘들아 사랑해. 그리고 아참, 제 친구 학교에 현수막도 걸렸대요. 킥킥 사진 첨부합니다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축하드려요. 신인상이네요. 신인상. 이야, 진수빈, 수빈 씨, 진짜 등단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진짜 저도 다 자랑스럽고, 두 분 다 인스피릿. 이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또 축복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물론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상을 받고 뭘 했을 때 이런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잘 나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약간 이렇게 좀 장난처럼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또 친구분께서, 유진 씨가 수빈 씨를 이렇게 축하해 주셨네요. 사연도 보내주시고. 아, 정말 너무너무 두 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말씀하신 대로 얇고 길게도 좋죠. 길게 가는 게 참 좋죠. 정말 우정 오래 가시길 바라겠고, 수빈 씨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사인도 잘 좀 해주시고, 비록 첫 사인이 저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더 저희 사인을 받는 것보다 인생 첫 사인을 친구에게 받으면 이것 또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규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넌 나의 첫 번째니까 님께서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라고 알림이 떠서 선물이랑 축하 메시지 보내줬는데요. 친구가 답장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써줬어요. 내가 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아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와, 너무 감동이고 행복하고 고마워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답니다. 사실 그래서 궁금한 건, 오빠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많이 행복했나요? 앞으로 그 말들 많이 해주고 싶어서 물어봐요. 저는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뭐 어쨌든 행복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내가 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아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아, 이 정말 너무 멋진 말이네요. 특히 사랑을 받을 줄도 안다. 와, 댓글에 지금 잘생겼다. 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잘생겼다. 좋다. 좋네요. 네, 앞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것이 남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어쨌든 질문의 대답은 잘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했다 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프리텐더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それは予想通りいざ始まれば一人芝居だずっとそばにいたって結局ただの観客だ感情のない I'm sorry それはいつも通り慣れてしまえば悪くはないけど君とのロマンスは人生から続きはしないことを知ったもっと違う設定でもっと違う関係で出会える世界線選べたらよかったもっと違う性格でもっと違う価値観で愛を伝えられたらいいなそう願っても無駄だからグッバイ君の運命の人は僕じゃない辛いけど否めないでも離れがたいのさその髪に触れただけで痛いやいやでも甘いないやいやグッバイそれじゃ僕にとって君は何答えはわからないわかりたくもないのさたった一つ確かなことがあるとするのならば君は綺麗だグッバイ君の運命の人は僕じゃない辛いけど否めないでも離れがたいのさその髪に触れただけで痛いやいやでも甘いないやいやグッバイそれじゃ僕にとって君は何答えはわからないわかりたくもないのさたった一つ確かなことがあるとするのならば君は綺麗だ悪くないよなとても綺麗だ네, 심야 아이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다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김성규 잘생겼어 헉 눈부셔님께서 오빠 아까 냉면 얘기 나와서 밀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밀면 맛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면을 좀 다 좋아합니다. 밀면도 시원하고 맛있죠. 부산에서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밀면도 좋아합니다. 수연씨, 저 지금 청소하면서 심돌 듣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네요. 아, 청소가요? 심돌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청소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빠만의 청소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소 꿀팁. 와, 글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좀 요령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요령을 부릴 수 없는 게 있는데 청소라는 것 자체는
굳이 꿀팁을 찾자면 마음가짐을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 청소를 할 때는 그냥 천천히 꼼꼼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자, 다음은 오잉? 김성규 딸이 되고 싶은 고2 님. 제 딸이 되고 싶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쨌든 요즘 학교는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도 안 하면서 피곤에 찌들어서 매일 잠만 자다가 일주일 남겨두고 시험 공부 시작했어요. 기말고사라 과목이 정말 많아서 빡센 벼락치기인데 호스트님은 학창시절 벼락치기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비법 좀 전수해주세요. 김성규 공부법으로 1등급 좀 받아볼게요. 아무튼 저 시험 망하지만 않게 대학 갈 정도만 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해요. 아, 이게 제가 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도 벼락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전교 2등 출신이다. 이거 딱 한 번입니다. 정말로 중학교 때 딱 한 번. 첫 번째 시험. 그것도 그 중학교 1학년 시험 아시잖아요. 안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이런 시험과 다르고 딱 한 번 그랬었던 거고. 벼락치기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고. 와, 이게 공부에 어떤 왕도가 있을까요? 그냥 벼락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아무래도 대학 가셔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후로 가사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되죠. 오히려 이제 뭐 씬 연습을 한다, 뮤지컬 할 때 대사 뭐 안 외웠다. 근데 그 씬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딱 보고 저는 이제 그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암기력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는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뭐 댓글에 전교 2등 그거 오케이 뭐 아무나 하나,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요. 반배치고사 이런 거에서 처음 한 번 했던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했던 것도 딱 한 번, 그때 뭐 그 전교 16등 그것도 고등학교 때도 반배치고사 때 처음, 아니다, 고등학교 때는 처음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벼락치기 같은 건 좀 할 수 있어도 이게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영 씨, 공부도 청소도 왕도가 없구나. 시무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청소와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성규 전 여친 다님, 오빠 아까 빙수 좋아한다 얘기했어요? 빙수 안 돼. 아메리카노만 먹어. 괄호 열고 from 빙수 파는 카페 알바생. 아, 그렇죠. 이게 그 빙수가 안 되면 어떡하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름에 어잉? 뭐죠? 뭐요? 수박 주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수박 주스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박 주스를 우리 심야 아이돌 제작진께서 이렇게 바로 주문을, 와, 이거 진짜 감동인데요, 이거 진짜. 진짜 이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갑자기. 일단은 한 모금 먹을게요. 와, 마음이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빙수 얘기하다가. 왜냐면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이거 뭐라고 하죠? 태국 가면 그 땡모반 맞죠? 수박 주스. 예, 얼마 전에 제가 집 앞에 카페에서 이게 땡모반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비슷한 수박 스무디 같은 걸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수박 주스 맛이. 근데 이게 정확히 딱 이 수박 주스 맛. 심야 아이돌 복제가 참 좋죠. 네, 좋은 직장입니다. 계속해서 레몬 나르고 닉네임이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 님께서 굉장히 재밌으신 분 같아요. 오빠 오늘 서브웨이 알바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빠만의 서브웨이 꿀조합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 서브웨이를 잘 먹지가 않아요. 어떡하죠? 몇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그때 뭐 먹었지? 무슨 빵은 뭐 통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은데 햄 치킨 스테이크 중에서는 전 스테이크 고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서브웨이 뭐 맛있지 않나요 다? 어떻게 먹어도. 직딩이님께서 오빠 저는 2달 전에 꿈을 이뤄서 기자가 되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근데 늘 꿈꿔오던 일이지만 경쟁적이고 살벌한 업계 특성상 매일이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요.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업계는 달라도 오빠 사회생활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으로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팁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어떤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쪽 분야가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상처 안 받게 귀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건 경쟁은 다 심하답니다. 네. 어떤 일이건 되게 살벌함을 저도 느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분야의 기자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저희 사촌 누나도 기자 생활 하고 계시고 아직도 이제 KBS에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오래되셨고 되게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이죠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사촌 누나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실상과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하겠지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아직은 이제 막 뭔가 피하기보다 조금은 더 부딪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더 부딪혀 봤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땐 그거는 부딪힌 다음에 조금 더 부딪혀 보고 나서도 생각을 해봐도 좀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시고 꿈이었던 일이니까 자기의 꿈을 좀 더 좀 멋지게 펼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지님께서 저 8월 달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오빠도 월드 투어로 LA에 간 적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곳이나 좋았던 곳이나 맛집 추천 가능하신가요? 아님 타지 생활 꿀팁 같은 거? 6개월 동안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오빠. 아, 미국 가시는군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가면 그렇죠. 타지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꿀팁은 저도 이렇게 오래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전 한국 음식이 사실 좀 그리워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교환학생 갈 때. 네, 맞죠. 근데 LA의 맛집은 사실 LA 한인타운 가면 거기 한식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한식이. 그래서 해외 갔을 때 한식을 더 많이 먹고 더 살이 쪄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북창동 순두부가 이제 지금 한국에도 있지만 원래는 LA가 본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농당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예, 맛있는 음식들 많으니까 교환학생 가셔서 고국이 그리울 때 순두부와 갈비찜 먹으면서 고국을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규찌눈가마님, 오빠 오늘 새로 온 여우친구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 오늘 새로 왔죠? 저 친구. 아까 들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름 뭐가 좋을까요? 이제 여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이게 좀 늑대 같기도 하고 약간 진돗개 같기도 한데, 여우인가요? 여우죠? 이 친구도 있고 저기 앞에도 친구들이 있는데, 이름 여러분이 좀 지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짓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어서 좋은 의견 좀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골라볼게요. 좋겠죠? 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규씨. 저는 11년차 인스피릿 꼬미 언니라고 합니다. 11년차 직장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고민 끝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사직서 내고 나니까 신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네요.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아놓은 돈 다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거. 성규 씨도 일반 직장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걱정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를 위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규 씨, 직장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늘 힘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백수 생활도 심돌과 함께 즐겁게 보내도록 노력할게요. 일단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죠. 저는 원래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냥 작품 하나만 끝나도, 만약에 뮤지컬을 했을 때 매일 보던 사람들과 또 매일 내가 나가던 공연장, 연습실에서 이제 안 가게 되고. 근데 저랑은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저는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던가 끝날 때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11년 동안 다니셨던 직장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걱정도 되실 수도 있고 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로 사실 그만두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 그걸 알면은 뭔가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셨겠죠. 근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석 씨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석 씨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일이든 10년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근데 11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이미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된 그것을,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랫동안 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하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한 분야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잠시 쉬는 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심돌도 봐주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인생을 보내실지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혜님, 우린 그럼 인피니트 전문가네. 10년 이상 인피니트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른들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네, 할머니 말씀 다 맞습니다. 전문가죠. 10년 이상 인스피릿 하신 분들은 인피니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성규야. 오늘 밤 주인공은 성규야. 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박 주스 주문도 자제 부탁드려요. from 하루에 수박만 10통 손질하는 카페 알바생. 정확히 압니다. 이게 어떤 기분인지. 왜냐면 수박 주스 가게 이제 요즘에 음료 과일 가면 수박 주스 손질해 놓은 그 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저걸 손질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다 팔려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없어서 못 팔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힘내세요. 저도 너무 바빠 보이면 자제하겠습니다. 수박 주스 주문. 네. 하지만 이건 뭐 이미 주문을 했으니까. 저 다음은 이쁘규 귀엽규님. 아침부터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지금까지 계속 꼬이고 기분 안 좋은 일만 계속되었어요. 그런 오늘 성규님의 방송 보면서 스스로를 조용히 달래봅니다. 하루의 끝에서 고요하게 위로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요. 마이큐. 그렇죠. 그런 날이 있죠. 계속 꼬이고 뭔가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날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하루 마무리쯤에 저희 심야 아이돌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최근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웃긴 건 제가 그날 노래가 너무 안 돼서 연습하는데 정말 제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야 아이돌 오기 전에 제가 또 연습실을 갔어요. 킹키부츠 연습이 끝나고 밥 먹을 시간에 또 연습실에 가서 노래를 더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 저한테. 오늘 왜 그러지? 근데 연습실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가 일이 꼬이고 계속 제 연습실에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또 생기면서 하필 제가 그날 연습을 하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심야 아이돌 오기 전에 샵에서 저의 운세를 봤습니다. 좀 웃긴 일이죠. 그런 걸 전혀 잘 믿지 않는 제가 좀 그렇게라도 위로가 받고 싶었나 봐요. 내가 운세를 봐서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그래 오늘 그런 날이었나 보다 하고 넘기고 싶었나 봐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네이버 나오죠, 여기가. 네이버에 운세를 쳤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하루는 운수 대통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 부가 설명이 오늘 하루는 뭘 해도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보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너무 깊게만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 내가 뭔가 이제 내 노래에 대해서 워낙 익숙해져 있고, 저도 뭔가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참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주말에는 또 콘서트를 하고 있었고 이러니까 뭔가 참 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노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정말 운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노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그래서 좀 노래에 대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봤더니
이런 시간이 참 나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사람이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무튼 뭐 오늘 하루가 참 뭔가 어긋나고 삐끗하는 날이었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다시 한번 나를 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그래도 좀 나아지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먼지님께서 그것이 바로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히려 좋아. 그때 오히려 좋아. 저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때. 지은씨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규은영 선생님이랑. 아니, 규은영 선생님.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금 쪽이 그때 뭐 규 쪽이라고도 막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배운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재밌어요. 예, 심야 아이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저도 또 굉장한 수다쟁이이기 때문에 낯을 많이 가리는 것 빼고는 이제 그것도 좀 좋아지겠죠. 심야 아이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혼내의 Free Love 듣고 올게요. Imagine a house way up on a hill, dug in the yard and trees in the fields. It's next to the water, it's the prettiest scene, with white picket fences on maybe surf green. As wonderful as this all seems, this is beyond our means. It's just a dream. It's just a dream. I can get you all that stuff, but I can give you all my love. Free love, free love. Are the simple things enough? I got to give you all my love. Free love, free love, oh free love. Imagine a place where we can be free. There's no one for miles, it's just you and me. We might have kids, maybe 3, but twins could be cool, that would do it for me. As wonderful as this all seems, this is beyond our means. It's just a dream. It's just a dream. I can get you all that stuff, but I can give you all my love. Free love, free love. Are the simple things enough? I got to give you all my love. Free love, free love, oh free love.
got to give you all my love. Free love, free love, oh free love. 자, 이제 심야 아이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다들 수박 주스 먹고 싶다는 얘기가 진짜 많네요. 근데 맛있어 보이나 봐요. 아, 인간 수박 같다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맛있습니다. 다들 더운데 내일도 더울 것 같은데. 아, 내일 비 온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내일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하루 같이 마무리하는 기분이어서 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어떤 얘기든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개도 해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DKG 동생들 오는 날이에요. 벌써 목요일이 됐군요. 내일 약간의 탐정 컨셉을 가져본다고 하는데 탐정이요? 수사를 하나요? 어떤 탐정이죠? 아, 안경을 씌운다고요? 뭐 어찌됐건 어떻게 될지 내일 DKG 동생들이랑 하는 탐정놀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심야 아이돌 재방송은 끝나고 바로 하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우 앱에서는 언제든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끝곡은 적재의 꿈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다들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매일매일이 그때와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마주친 소나기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인사를 건네. 참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많이 보고 싶었어. 한동안 잊고 있었어. 많은 걸 놓치고 말았어. 많은 말은 필요 없었어. 이제야 모든 게 들어맞는 것만 같아.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매일 하늘이 오늘과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차에서 들었던 그 노래는 나만이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늘 내게보다 큰 무언가를 그리던 나였어. 작은 소녀는 30이 지나가도 여기 그대로 있어.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걸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모든 걸 놓친 것만 같던 밤에 잠 못 이루던 밤은 이젠 안녕 아무 걱정 없이 잠에 드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는 걸 매일 하늘이 오늘과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